공간도형. 공간도형하고 정사형하고 붙여서 같이 뿅뿅 된 문제가 많아가지고. 첫 번째. 그죠? 자, 평면의 결정 조건 해서 몇 가지가 나온다? 네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평면을 하나 만들려면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 몇 개? 3개면 평면이 나옵니다. 평면 1개가 나온다 이 말이지. 또 직선과 직선 밖에 한 점을 동시에 포함하는 평면이 또 몇 개다? 1개다. 평행한 두 직선을 동시에 포함하는 평면도 몇 개다? 1개다.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을 동시에 포함하는 것도 뭐다? 1개다. 이게 마지막 장에 가서 평면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는 식들이 되죠. 얘가. 그게 이제 평면의 결정 조건이고. 두 번째, 평면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있죠. 그래서 두 직선이 맨 처음에 평행할 때가 있고, 두 직선이 뭐 할 때가 있어? 만날 때가 있고, 그 다음 두 직선이 뭐 할 때가 있어? 꼬일 때가 있죠. 꼬일 때. 꼬인 위치가 뭔지는 알죠? 그게 이제 두 직선의 위치 관계고. 평면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딱 3가지죠. 평면과 직선이 뭐 할 때? 평행할 때. 평면의 직선이 뭐 할 때? 포함할 때. 또 평면의 직선이 뭐 할 때? 관통할 때. 3가지 경우가 있죠. 근데 평면과 직선이 수직으로 만날 땐 어떻게 해야 된다? 수직으로 만날 때 평면 안에 있는 한 직선하고만 수직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 이 직선에 이렇게 지나도 이 직선이 수직이잖아. 그러면 이게 수직이 아니죠. 평면 안에 있는 2개의 직선, 2개 이상의 직선에 동시에 수직일 때 그 직선은 평면에 뭐라고 할 수 있다? 수직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 그 다음에 두 평면이 이룰 수 있는 경우는 평행할 때 아니면 뭐 할 때? 만날 때겠죠? 만날 때. 두 평면이 이루는 경우는 평행할 때 아니면 만날 때죠. 두 개밖에 없겠죠? 그리고 세 평면이 이루는 경우는 두 평면에 동시에 만나는 평면을 그릴 수 있죠. 아, 이렇게 봐야 되네. 그죠? 이러면 세 평면이 만나는 경우를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사형은 뭐 하는 거야? 수직으로 내린 것들을 정사형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세타가 1이면 L-는 뭐라고 된다? L 곱하기 뭐 한다? 그죠? 면적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크게 문제될 거는 없어요. 그리고 저 정석책을 보면 뭐 정리 1, 정지삼 해가지고 쭉 해놨는데 그 정리는 다 버리면 됩니다. 크게 문제될 건 없고. 그 다음에 뒷페이지 넘기면 다 이제 어느 참고서에나 있는 기본적인 얘기잖아. 6번 같은 경우에 이제 삼수원의 정리가 나오죠. 그래서 평면에 수직이면 얘도 뭐다? 수직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삼수선은 직선이 몇 개다? 4개다. 4개. 직각이 3군데고 선은 몇 개냐면 4개예요. 4개. 그래서 첫 번째 얘를 안 주게 되면 얘가 수직이고 얘가 수직이고 얘가 수직이라면 이은 건 뭐가 된다는 얘기야? 당연히 수직이 된다. 이 얘기 되는 것이고, 만약에 얘가 빠지면 얘가 수직이고 얘가 수직이고 얘가 수직이더라. 그러면 뭐가 수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수직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나머지 3개가 수직, 만약에 얘가 없으면 얘네 셋이 이렇게 수직이야. 그럼 당연히 여기서 이걸 이은 것도 뭐란 얘기야?
수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삼수원을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디냐면 좌표 공간에 좌표에서 삼수원을 제일 많이 쓰죠. 그래서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고 이게 Z축이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평면을 그어두면 여기서 수직으로 내린다면 그리고 여기서 수직으로 그었다면 얘네는 당연히 뭐다? 수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삼수선 얘기죠. 맞죠? 그래서 요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직선과 평면의 수직 관계는 평면 안에 있는 두 개의 직선에 동시에 뭐 할 때? 수직일 때 그 직선은 평면의 수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따진다? 교선이죠? 두 평면이 한 평면에서 만나 안 만나? 이 교선의 수직이고 교선의 수직일 때 그때 이게 이루는 각을 뭐라고 한다? 두 평면이 이루는 각으로 한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이렇게 이루고 이렇게 이룬다고 했을 때 이거는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각도가 다르게 되면. 그지? 이거는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 아니고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은 교선의 수직인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두 평면이 이루는 각으로 본다. 이런 얘기죠. 됐죠? 그 다음에 평면 얘기는 요 정도 하면 되는 거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 때 알아야 될 게 삼각형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하는 정삼각형의 경우에 자 높이는 뭐라고 쓴다? 2분의 루트 3A예요. 그 다음에 정삼각형의 면적은 한 변의 길이 A라고 하면 4분의 루트 3 제곱이라고 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사항들이고 그 다음에 입체도형으로 넘어가죠. 입체도형에서 알아야 될 도형들이 기본적으로 몇 개가 있죠. 그거는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정사면체죠. 정사면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정사면체죠. 정사면체 오이씨, 이게 안 거졌네. 그지? 왜 또 집어던지고 난리야? 기분 나쁜 일 있냐? 네? 기분 나쁜 일 있어? 아니요. 응? 잘했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정사면체죠. 정사면체. 정사면체 하기 전에 입체도형을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입체도형은 첫 번째 기둥이 있고 뿔이 있고 뿔대가 있어요. 뿔대. 기둥은 뭐냐면 윗면과 아랫면이 합동인 입체도형. 이런 뭐라고 해? 삼각 기둥이라고 하죠. 윗면이 사각형이고 밑에 면이 사각형이면 사각 기둥이라고 하죠. 사각 기둥 안에 이제 직육면체가 있고 정육면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옆면은 기둥이 다 뭐야? 옆면은 직사각형이에요. 오각형으로 만들면 뭐가 된다? 오각 기둥이 되겠죠. 이렇게 윗면과 아랫면이 합동인 도형을 뭐라고 하냐면 기둥이라고 하고 윗면이 뾰족한 건 뿔대라고 합니다. 뿔이라고 합니다. 뿔. 그래서 밑에가 삼각형이면 삼각뿔. 밑에가 사각형이면 사각뿔. 밑에가 오각형이면 오각뿔이라고 하죠. 그죠? 뿔대는 뿔에서 어떻게 한 거야?
잘라버린 게 뿔대죠. 위에 뾰족한 걸 뭐 한 거야? 잘라버리면 얘가 이제 뿔대가 되는 거죠. 윗면과 아래면이 뭐가 돼? 닮음이 되죠, 닮음. 이러면 삼각 뿔대가 되고, 이러면 사각 뿔대가 됩니다. 그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기둥과 뿔과 뿔대로 입체 도형을 구분을 하죠. 근데 이게 건널비는 그냥 면적 다 구하면 되고, 부피는 어떻게 구해? 밑넓이 곱하기 뭐 하면 된다, 얘는. 밑넓이 곱하기 뭐 하면 되죠? 높이 하면 부피가 나오고, 얘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하는데, 뿔은 무조건 얼마나 곱하냐면 3분의 1을 곱해요. 그래서 삼각뿔이든 사각뿔이든 오각뿔이든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에 나오면 입체도형이 되는 것이고, 뿔대는 두 개를 하죠. 가상의 뿔을 만든 입체도형에서 요 위에 뿔의 부피를 어떻게 해준다? 빼준다는 식으로 뿔대를 구하는 입체도형이 돼요. 그러니까 뿔대는 거의 다 안 나오고 있어 지금. 얘하고 얘는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정자가 붙은 입체도형의 제일 첫 번째가 뭐가 나와요? 정사면체가 나오죠. 정사면체. 정사면체는 뭐예요? 정삼각형이 4개가 합친 삼각형이 정사면체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정육면체가 나오죠. 정사각형이 6개가 합쳐진 게 정육면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팔면체가 나오죠. 정팔면체. 정팔면체라는 건 정삼각형 몇 개가? 8개가 만들어져서 이야기하는 게 정팔면체. 그 다음에 정12면체, 정20면체까지 가죠. 근데 12면체나 20면체는 조음처럼 나오지 않으니까 요 정도까지는, 얘는 아직 안 나왔고, 얘네 둘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직육면체, 정육면체. 제일 첫 번째 할 게 이제 정사면체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 지식들이 있죠. 그래서 정사면체를 알아두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면 정사면체가 아니지. 이등변을 그려버렸네. 자, 정사면체 ABCD에서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할 때, 첫 번째 알아야 될 건 정사면체의 높이죠, 높이. 정사면체 높이는 밑에도 정삼각형이니까 여기서 수직으로 내린다면 당연히 뭐가 된다? 2등분이 될 것이고, 여기서 수직으로 내린다면 이 점이 바로 무게 중심점이 되겠죠. 맞죠?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A면 요 높이는 정삼각형의 높이니까 얘가 뭐가 돼? 2분의 루트 3 A가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 이게 몇 대 몇이니까? 2대 1이죠. 2대 1이죠. 그러니까 이 높이의 얘는 얼마가 돼?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6분의 루트 3A가 되겠지. 어차피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같아, 안 같아? 같죠. 그럼 피타고라스를 쓰면 H의 제곱은 2분의 루트 3의 제곱, 4분의 3 A 제곱에서 얼마지? 36분의 3? 그럼 12분의 1 A 제곱. 그러니까 얼마야? 12분의 8 A 제곱이 되나? 그러면 약분하면 얼마가 돼? 3분의 2 A 제곱이 되죠? 그래서 H는 루트 3분의 2 A가 되고, 결국 높이는 3분의 루트 6라는 원리가 나오죠. 정사면체 높이 얼마다? 3분의 루트 6 A. 외워두는 게 좋다. 오케이? 정사면체. 정삼각형 아까 한 변의 길이가 A일 때 높이가 2분의 루트 3A고 넓이가 4분의 루트 3 A제곱이라고 한 것처럼, 정사면체에선 기본적으로 외워둬야 할 사항들이 있어요. 그거를 외워두면 문제 풀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시간도 절약이 되고,
그러니까 알아둬야 될 건 알아두는 게 좋다. 그죠? 알아둬야 될 건 알아두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두 번째까지만 하자. 옆면과 밑면이 이루는 요 각도에 대한 값. 두 번째, 코사인 세타는 얼마가 되겠냐 얘기죠. 지금 정사면체. 그렇죠. 정사면체에서만 하는 거예요. 이건 얼마일까요? 얘가 얼마고? 2분의 루트 3a. 얘도 얼마고? 루트 3a. 근데 이 거리에 얼마라고? 2대 1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거리에 얼마겠어? 3분의 1. 결국 3분의 1이죠. 이게 3이라면 얘가 1이잖아. 근데 이게 3이지? 그리고 얘가 수직이 아니야. 수직이죠. 여기서 신경을 쓸 건 뭐냐면, 그러면 얘는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라면, AD에 B에서 수직으로 긋고, D에서 수직으로 그은 이 각도에 대한 값은 얼마겠냐, 이 말이지. AC에다가 B에서 수직으로 긋고 D에서 수직으로 긋고 맞나 안 맞나? 당연히 만나죠. 정삼각형이니까. 그러면 요 각은 얼마겠냐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입체 도형의 3차원의 영상에서 나오는 이제 잘못 보는 시각이죠. 정사면체는 어느 면이든 뭐가 될 수 있어요? 밑변이 될 수 있죠. 정육면체를 어떻게 던지든 간에 떨어지는 모양은 항상 이 모양이죠. 정사면체도 어떻게 던지든 간에 항상 떨어지면 땅에 닿는 모양은 항상. 그러면 ABC를 밑면으로 보고 ADC를 옆면으로 보면 지금 이 코사인 세타하고 똑같은 각도가 나온다 안 나온다? 그렇죠. 밑면과 옆면이 되는 거죠. 어느 두 면이든.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 각도가 달리 보인다고. 얘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 ABC를 밑면으로 놓으면 ADC가 옆면이 돼야 한대. 그건 똑같은 값이라는 얘기죠. 근데 평면에다 입체 그림을 그리면 다르게 보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쉬워. 이거 외워둬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정사면체다. 자, 여기서 수직으로 긋고 여기서 수직으로 긋다. 이 각도는 얼마냐? 이러면 또 이건 아는데 이건 이해가 안 된다니까. 이것도 역시 몇 도다? 똑같다 이 말이죠. 얘나 똑같을까 안 똑같을까? 다 똑같겠죠? 알아들어요? 근데 입체로 그리면 평면에다 그리니까 이게 다른 것처럼 보인다니까? 다른 것처럼 보이잖아. 새로 구해야 될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쪽 면이 밑면이, 그러니까 두 옆면이 한 선에서 접하는 두 옆면이 이루는 각은 지금 다 모아내는 얘기야. 다 똑같은 거죠? 그죠? 이 뒷면, 여기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 얘도 당연히 뭐가 있어? 코사인 세타는 3분의 1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체 그림과 평면 그림의 차이에서 오는 눈의 착각이죠.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그걸 다르게 보지 말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사면체는
모서리를 한 선으로 접하면서 모서리를 접하는 선으로 하는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은 어디를 하든 코사인 세타 값은 얼마가 된다? 3분의 1이 된다라는 거기까지 확장해서 알아두는 게 여기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되겠죠? 그게 이제 얘기고.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이거라는 건 뭐 당연히 아는 얘기고, 얘가 2대1인 건 당연히 아는 얘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럼 저 세 번째는 뭐를 하냐면 부피는 알아야 되겠죠. 뾰족하니까 3분의 1. 밑넓이는 정삼각형이니까 4분의 루트 3 a 제곱이고, 높이는 구해놨죠? 3분의 루트 6 a로. 그러니까 공간도용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정사면체만큼은 확실하게 기본사항을 외워두면 문제 풀 때 반은 먹고 들어간단 말이야. 자, 계산해 볼까요? 어떻게 되지? 얘가 루트 6, 루트 3이니까 뭐가 돼? 3루트 2가 되나? 그지? 그럼 A 삼성은 기본적으로 써주고 지워지겠네? 그지? 그래서 12분의 한 변의 길이가 A일 때 정사면체의 부피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A일 때 정사면체 부피는 12분의 루트 2A의 3승이 돼요. 정사면체 높이 얼마야? 그러면 3분의 루트 6A 딱 나와야 돼. 부피 얼마야? 그러면 12분의 루트 2A 3승이요. 딱 나와야 돼. 밑면과 옆면이 이루는 코사인 세타가 얼마야? 3분의 1. 가끔 사인 세타 구하라는 문제도 나오니까. 코사인 세타 하면 사인 세타는 그냥 거저먹기죠.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알아두고 또 알아둬야 될 거 있죠. 정사면체가 굉장히 잘 나오니까 한 도형에다가 계속 그리면 못 알아보니까 계속 그리면서 해야 돼. 자, 요번에는 여기서 수직을 긋고 수직을 그니까 이게 이등분이고 이게 당연히 무게중심이죠. 그죠? 자, 요번에는 외접하는 공의 반지름 구하라 이게 나와요. 외접하는 공의 반지름. 그럼 입체니까 얘도 뭐해? 공의 표면에 있고 얘도 공의 표면에 있고 얘도 공의 표면에 있고 얘도 공의 표면에 있는 거예요. 맞죠? 또 뭐가 있겠어? 내접하는 공의 반지름. 공 안에 내면에. 그것도 있겠죠? 자, 외접하는 공의 반지름. 뭐다 되게 어렵다. 그럼 외접한다는 얘기는 정사면체의 꼭지점 4개가 공의 표면에 있다는 얘기니까 공의 중심은 어디 있냐면 공의 중심은 어디 있을까? 높이에 있겠죠. 높이에. 높이에서 뭐 한다는 얘기야?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다 뭐 하다는 얘기예요? 다 같겠죠. 왜? 얘가 뭐니까? 반지름이니까. 맞아요? 어떻게 반지름이라고? 왜? 공의 표면 쪽에 다 하니까. 그림을 원을 크게 놔서 안 보이나?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공의 표면이 이렇게 튀어나왔다고 생각하고 얘가 공의 표면이 있다고 생각하려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입체 도형을 여러 가지로 그립니다. 이렇게 그렸을 때 이 면이 요 점이 공의 뒷부분의 표면에 닿았다라고 생각을 하란 말이지. 이 면이 요 점이 공의 뒷부분에 닿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그리면 이제 느낌이 오나?